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시죠? 이제 투자 처음에 낙찰받았을 때 그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네네네. 네. 이 시세대로 월세를 맞추면 한 네. 뭐 6천 얼마? 축하합니다. 요즘에 동탄 진짜 인기 많잖아요. 막 엄청나게 오르는 지역이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7천만 원이나 싸게 낙찰받았어요? 사실 이거를 낙찰받을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코치님 통해서 배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네. 후회하지 않는 금액을 썼던 게 좀 네. 빠르게 낙찰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 근데 진짜 아직도 떨려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경매로 싸게 받게 됐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눠보시도록 하시죠.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코치님 알게 돼서 9월, 10월 열심히 배우고 또 이번에 낙찰을 받은 소심한 먹고 소보라고 합니다. 네, 소보 진짜 오랜만에 또 듣네요. 네. 소심하신데 또 낙찰을 맞아요. 또 소심하지 않게 금방 받으셨어요? 얼마에 낙찰 받으셨어요? 7억 3천. 7억 3천? 네. 얼마 정도로 시세 조사를 하셨는데 7억 3천에 받으신 거예요? 저는 시세를 8억이라고. 아, 네, 7억 3천은. 네. 네. 진짜 싸게 받았다. 야, 그리고 부럽네요. 지금 현재 해당 이제 물건에 갇힌 평형 세대들은 네. 호가가 한 8억 다 5천으로 확인했습니다. 와, 동탄 진짜 많이 올랐죠. 네. 개발 호재도 많잖아요. GTX-A죠. GTX가 네네네. 연장되잖아요. 삼성역까지. 네, 맞습니다. 그럼 강남까지 30분? 딱 한 번 갈아타면 되잖아요. 저 낙찰받고 찾아봤잖아요. 네. 동탄역에서 서울역까지가 네. 이제 개통이 되면 네. 31분이 걸리고 네. 삼성역까지는 28분? 28분. 네. 거기서 이제 강남역 한두 정거장밖에 안 네네네. 되니까 얼마 안 그쵸. 걸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30분까지 강남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진짜 잘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뭐 부동산 공부라든지 아니면 경매 공부를 했던 적이 혹시 있으세요? 전혀 없고 완전 처음이신 거예요? 네, 네. 완전 처음이었고 관심은 생겨서 네. 제가 올해 초에 서점에 가서 이제 책 한 권 정도 구매해서 읽은 게 다였어요. 지금 거의 2개월 만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와. 저희 8주 과정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받았잖아요. 거의. 제가 사실 이게 네. 좀 좋았던 게 아무래도 1대1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상황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쵸, 예산이라든지 뭐 대출의 여력이라든지 그쵸, 이런 게 그쵸. 다 다른데 아무래도 이제 코치님이랑 둘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공간도 있고 빨리빨리 궁금했던 것들이랑 같이 하면서 네. 좀 더 자기 객관화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세미나로 2년이 됐잖아요. 결국은 실행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도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무료 세미나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저희 회원님처럼 저한테 상담도 받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받을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무료 세미나 링크 거기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동탄을 선정을 하셨잖아요. 내가 어떤 곳을 투자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동탄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코치님이랑 또 상담받고 하면서 동탄에 대해 입지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 그쵸. 네, 제가 이제 중장기로 가면서 혹시라도 하락장이 오더라도 실거주를 하면서 그 만족할 수 있는 곳이 동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면은 시세조사는 어떤 식으로 좀 알아보셨어요? 코치님이 이제 수업 때 알려주신 대로 네. 손품을 먼저 하고 실거래가랑 이제 호가를 그쵸. 이제 쭉 먼저 찾아보고 이제 거기서 확인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장님들께 전화 임장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세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네. 전화 임장 그것도 거의 코치님이 직접 보여주셨으니까 했지. 그쵸. 제가 혼자 했으면은 그 허들이 높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처음 초보 때 많이 힘들어 했었어가지고 안 해주잖아요. 다른 데서는 그냥 하라고만 하지. 누가 앞에서 했다 그러면은 좀 불안한 게 좀 덜해지잖아요. 그렇게 일부러 시킨 거죠. 진짜 잘하셨네요. 자, 그러면은 시세 조사하시고 입찰가를 정하셨을 때 또 기준이 있으셨어요? 따로? 네, 코치님 수업을 통해서 경매 입찰의 목적이 이제 단기 매도인지 아니면 중장기 보유할 건지에 그쵸, 따라서 네. 이제 그 산정이 달라되기 때문에 동탄은 실거주로 고려하고 있는 곳이었기 그쵸, 때문에 너무 네, 좋죠. 예. 또 본인이 원하는 게 가장 네. 책임은 책임은 다 입찰자한테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쵸, 그쵸. 실천에서 한 1억 또 네. 대형 평수는 아. 이렇게 보는 게 좋다라고 그쵸, 그쵸. 네, 그렇게 배웠고 근데 동탄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네. 좋기도 하고 실거주도 생각하는 곳이라 그쵸. 실천으로 네. 계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막 이런 입찰보다는 투입한 시간은 좀 적은데 그래도 저한테 쌓인 좀 그런 직관? 그게 조금 더 들어간 것 좀 같긴 해요. 계속 모의 입찰도 하시고 네네네. 그 전에 한 번 정도 입찰도 해보셨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발전이 있으신 거죠. 제가 그 뭐 카톡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입찰가 제안을 해드리잖아요. 네. 제안해드린 입찰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네. 저는 그게 또 좋았어요. 갭을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는 네. 가져가야
되는 거랑 어떤 가이드를 주시니까 네. 거기에 맞게 제가 원하는 숫자를 그 안에서 정할 수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좋았어요. 이제 코치님이 그 안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니까 네. 뭐이 부분이 이제 염려가 되면 요 정도가 맞을 것 같고 막 그쵸, 이렇게 예. 가이드를 주셔서 좀 그 부분이 좋았어요. 이게 또 각자 기준이 달라가지고 네네. 항상 수익이 나야 된다는 거는 기본이어가지고 그 안에서 잘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과정이 있었어서 네. 제가 제 나름의 기준을 네. 좀 가져가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처음부터 이제 코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제가 아니라 코치님이 그쵸. 이쪽이니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사실 그래도 웬만하면 제가 진짜 입찰한다는 생각으로 그쵸. 값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전 안 된다고 해요, 그냥. 아, 맞아요. 네. 이 정도의 안전마진은 가져가고 싶다.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코치님 그건 안 돼. 안 된다. 왜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세를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쵸. 그렇게 피드백을 받았던 걸 기억합니다. 그 경매를 처음 이제 하셨을 때 네. 이게 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웠다.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었어요? 이제 제가 조사한 게 잘못돼서 제 보증금을 날려먹을까봐. 날릴까봐 그리고 또 좋지 않은 물건을 받아서 음. 그걸 이제 유지를 하느라 현금 흐름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근데 뭐 가장 큰 건 사실 보증금을 잃을까봐겠죠. 이제 네.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네네네. 경매라는 게 또 생소하니까 그래서 좀 그 불안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혹시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안한 건 없으셨어요? 컸죠. 그래서 컸죠, 사실 예. 첫 번째 원래 이제 제가 분명 코치님한테 그 전전날까지는 저 이때 갑니다. 예, 입찰한다고 했었죠. 갑니다. 예. 이렇게 근데 하고 갑자기 안 한다 그랬죠. 그 전날 저 못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던 게 예. 이제 대출 때문이었죠. 왜냐면 대출이 안 나오면 결국 잔금을 납입을 못하면서 그쵸, 보증금을 예. 날리는 거니까. 그래도 제가 그 대출하는 거 항상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 드리잖아요. 상담사분 연결 네, 시켜드려가지고. 근데 그래도 좀 불안하시긴 하죠. 그쵸. 이게 대출 상담사분들도 이제 의견이 다 있으신 네.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밀고 가는 분이 있다면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아마 한 10명 중에 네. 7분, 8분은 오케이를 해줘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엔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또 다른 회원분들도 낙찰 받아가지고 막 대출 나갔다 뭐 이렇게 네, 계속 네. 이제 푸싱 하잖아요. 네. 하시라고 빨리.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하셔가지고 대출은 어떻게 됐죠? 잘 나오셨죠 아마? 네. 오늘 자서 쓰고 왔는데 네. 이게 가능하구나 네. 부분이 좀 컸던 게 저희가 뭐 K뱅크, 토스 같은 인터넷 은행 많이 쓰잖아요. 그때 이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 이런 걸 알아봤을 때 거의 한 1억 넘게 이제 경락잔금 대출은 더 나오니까 그쵸. 사실 네. 이게 또 금리도 지금 네. 더 저렴하거든요. 최근에 기사 나왔을 때 요즘에 이제 1금융권에서 네. 6%까지 금리 올린다고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몇 퍼센트 받으셨죠? 3점 지금 7에서 8로 일단은 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싸네요. 그리고 대출 금액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걱정하시던 부분이 결과로 딱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나오게 되죠. 네. 근데 이번에 몇 번 만에 낙찰 받으셨죠? 제가 실제로 네. 입찰한 건 이번이 2번째였습니다. 와, 진짜. 저도 2번 만에 못 받았는데, 처음에 했을 때. 2번 만에 그렇게 받게 된 비결이 있으세요, 혹시? 코치님이 네. 계속 푸시를 해주셨잖아요. 감을 잃지 말라고. 네,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실제로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네. 모의 입찰로라도 네, 이제 맞아요. 코치님 본인한테 저한테 보내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들어간 건 2번이지만 모의 입찰 한 3번 했던 걸로 기억. 그래서 이번이 5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감이 끊어지면 다시 입찰가를 얼마를 써야 될지에 대한 그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열심히 연속적으로 하셔서 2번에 딱 빨리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저 그때 첫 번째 입찰 네. 전에 입찰하러 간다고 했다가 그 네. 전날 이제 밤에 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 하고 그리고 이제 10, 15 주제 나오고 제가 진짜 작업실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세상이 날 억까하는 거 아, 엉엉 울면서 코치님한테 제가 그래서 막 카톡을 엄청 하셔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멘탈 케어도 해주셨다고. 네. 제 또 전문이죠, 멘탈 케어 해주는 거. 어떻게든 입찰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2달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와 진짜 짧구나라고 네. 느꼈는데 네, 그래도 그 진짜 빠른 거예요. 입찰하는 그 모입찰까지 해서 그 5번은 네. 제 느낌으로는 꽤 긴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결과로 이렇게 또 네. 기간을 들어보니까 짧게 그래도 시간을 했네요.
약간 혼자 하는 것 같으면서도 카톡을 네, 답변해드리고 약간 같이 하는 느낌으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푸싱도 되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쵸. 그리고 코치님 바로 모의 입찰하고 나면은 몇 등 하셨네요. 네, 제가 결과를 바로 통보를 해주죠. 네, 그렇게 하니까 나름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었어요? 네. 저는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 제가 내용을 설명해드리는 데 있어서 뭐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것들은 좀 있으셨어요? 제가 또 교육학도 배웠는데, 아. 교육학에서 그 코치님이 하시는 네. 그 교수학습 방법을 뭐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네.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먼저 강의를 네. 이제 보내주시고, 아, 선행학습을 그걸- 시키고. 네. 하고, 거기에 대한 걸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수업을 그쵸, 하는 예,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네. 당연히 이제 과제를 하면서 생기는 궁금한 부분들을 내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 같이 피드백 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빠르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알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해할 때까지 계속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사실 만약에 여기 와서 강의만 듣는다라고 하면은 네. 그 한 시간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몰입을 못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해왔던 걸 코치님한테 확인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몰입도가 훨씬 더 좀 올라가고 한 시간 막 반 하고 이랬었는데 맞아요. 제가 항상 시간을 넘겨요. 그래서 제가 코치님 시간 괜찮아요. 매번 네, 그러고 그랬죠. 있죠. 네. 네. 저희 또 세미나에서 만났잖아요. 제 강의를 선택하게 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방식이 네. 저한테 맞다고 느꼈어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고 네. 제 스스로가 확신이 되어야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딱 그 경매 책 한 권 그거 읽어보니 이게 굉장히 긴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걸 느꼈고 그냥 강의 전달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좀 코치처럼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제가 이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전 그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사실 초보 시설이 있었고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한 3천만 원 가까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불만족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이후에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즉각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수업만 딱 듣고 끝나니까 이거를 내가 다음번에 어떻게든 하게 되면 그걸 좀 보완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또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네. 코치님도 계속 하고 계시고 네. 또 계속 배움을 이어가는 또 공장 관련된 것도 네. 배우고 계시다.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입장에 있어 봐야 그 아쉬운 부분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수강생이 돼봤을 때 그런 걸 아는 분이라고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입찰하시고 카톡으로 바로 오셨잖아요. 코치님 저 몸살 걸렸다고.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땠는지? 제가 3호선 지금 금호역 인근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위에서 아래 완전 끝까지 내려가신 네. 거네요. 와. 근데 이제 저희가 네. 수표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 들렸다 가야 네. 되기 때문에 제 평소보다는 많이 일찍 집을 나와서 일단 주거래 은행을 가서 표를 이제 받고 그쵸. 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날 되게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웠어서 떨린 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네. 춥고 떨리고. 그쵸. 떨리고 근데 네. 이제 가서 막 덜덜 떨면서 입찰하고 네. 집에 터덜터덜 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제가 진짜 긴장을 근데 많이 했었나 봐요. 그 다음날 바로 저한테 몸살 걸린 것 같아요. 바로. 맞아요. 코치님이 네. 그 바토너 대리 입찰. 그쵸. 대리 입찰을 좀 활용을 하라고 했죠, 제가. 대리 입찰을 이제 적극 활용을 네. 해야 한다. 네. 근데 사실 저처럼 짠순이 그 돈도 사실 10만 너무 원에서 아까우니까. 15만 원이니까 네. 그 제가 지금은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코치님 그렇게 말씀 주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 내가 가야겠다. 10만 원 일당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자.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딱 그 한 번 갔다 오고 왜 그런지 알겠죠. 대리 입찰을 이래서 맡겨야 되는구나. 코치님 그래서 이제 그걸 바토너로 하고 네. 이제 그 시간에 다른 물건 그쵸. 그거를 분석을 해라라고 네. 하셨던 게 그날 좀 많이 보통은 사실 저도 이제 막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10번 중에 한 번은 낙찰이 되니까 대리입찰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도 이제 낙찰이 되는 건데 그 경험을 해보시기 전에 낙찰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저랑 진행하시면서 낙찰까지 이어지는 데까지 어떤 도움이 되셨다고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을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그 전날 10시 가까이 되는 시간에 이것도 그냥 모의로만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코치님이 또 바로 그렇게 연락 주시고 그래서 또 간 것도 있었거든요. 이거 아니면 또 안 들어가실 것 같아가지고
바로 그냥 보고 바로 답변해드렸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투자 계획이 따로 있으세요? 이번에 낙찰 받으면서 이제 수도권 목표했던 아파트를 낙찰 받았기 때문에 일단 요 물건을 이제 2년 이상 보유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서울의 재개발, 이제 소액 투자도 생각을 재개발 하고 되나? 네. 있고 주식이나 또 다른 모임 투자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이 좋은 것 같아요? 경매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 집 마련이란 거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안정감이 다르니까 제가 주식 투자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네. 이렇게 주식 투자를 꾸준히 장기적으로 가려면 내 집은 한 채는 있어야 그쵸. 제가 뭐 외부적인 상황에 견뎌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낙찰받은 집을 실거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세를 맞추실 거예요? 일단은 네. 월세로 세팅할 계획이고요. 이게 동탄이니까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까지 딱 맞추시면은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시죠? 이제 투자 처음에 낙찰받았을 때 그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네네네. 이 시세대로 월세를 맞추면 한 네. 뭐 6천 얼마? 어, 뭐 세금 이런 건 더 있겠지만 네. 보증금을 또 회수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경매를 시작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처럼 이제 내 집 마련을 꼭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다 이제 청약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네. 물론 청약도 너무 중요한데 이제 그 시간이 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또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경매 공부를 하면 이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확 넓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청년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진심이다 하는 분들은 꼭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경매를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쵸? 네네. 또 낙찰 받으시기도 했고 7천만 원 버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건 진짜 사실 제가 죽을 때까지 네.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제가- 정말 크죠. 네, 네. 그게 좀 저는 되게 좋았어요. 오늘 회원분이 낙찰받은 사례로 어떻게 또 낙찰을 받게 됐는지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저희 세미나 관련해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제가 이제 8월 말에 코치님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9월 초부터 1주차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코치님 만나지 않았으면 대출 규제 보면서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좀 포기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경매를 통해서 제 20대 초반부터 서울에 상경하면서부터 가졌던 소망을 이룰 수 있었기 그쵸. 때문에 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뭐 또래나 40대, 50대인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관심을 가지시면 진짜 요즘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세미나를 참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알찬 정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영상 가져다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